기계 재료인데요. 여러분들 기계 재료는 기계 동력하고 제가 유압기기를 조금 꼼꼼히 강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재료와 기계 공작법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강좌를 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 재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책은 하여튼 여러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보기 좋도록 그림과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정독해서 꼭 읽으시고요. 제 강의하고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사시험에서 뭐 60점 이상 맞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계재료 강좌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기계재료 분류는 여러분들 철강재료, 비철금속 재료 이런 개념이고, 비금속 재료, 특수목적 재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속의 특성, 금속은 상온에서 당연히 고체죠. 그 다음에 일정한 결정 구조를 갖는다. 당연하겠죠. 고체니까. 그 다음에 비중이 크고 무겁잖아요. 각각의 고유한 색깔을 갖는다. 금속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하죠. 그 다음에 소성 변형. 소성 변형이라는 거는 금속을 망치로 두들겨 펴면, 그죠? 망치로 이렇게 두들기면 어쩌겠어요? 옆으로 퍼지겠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성 변형인 거야. 그래서 가공하기 쉽다. 이온화하면 양이온이 된다. 금속이 이온화되면 여러분들이 철 Fe2 플러스, Fe 3 플러스, 제2철 이온, 제1철 이온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Cu 플러스, Cu2 플러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양이온이 된다 이런 거고요. 합금의 특성. 합금은 연성 및 전성이 작아요. 잘 안 퍼진다는, 가공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겠죠. 열전도율과 전기전도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금속에 비해서. 그리고 용융점이 낮아요. 합금은. 그 다음에 강도와 경도가 크고 당금질 효과가 크다. 이거는 장점이겠죠. 내열성, 내산성, 주조성이 뛰어나다. 합금은. 이해되셨죠? 금속 재료 성질, 기계적 성질은 여러분들 강도의 개념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A분의 F가 뭐예요? 시그마였잖아요. 그럼 인장응력은 인장 강도의 개념이죠. 굽힘 응력은 굽힘 강도, 전단 응력은 전단 강도, 압축 응력은 압축 강도, 비틀림 응력은 비틀림 강도. 이해되셨죠? 인장 강도의 순서는 니켈이 가장 크다. 요런 정도 정리하시면, 강도가 크다, 인장 강도가 크다라는 말은 뭐예요? 인장력에 대해서 단위 면적당 견디는 힘이 크다라는 거죠. 큰 힘을 작용해도 견딜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강도가 크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경도는 보통 다이아몬드라든가 강구를 가지고 물체 표면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물체의 변형에 대한 저항력의 크기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경도가 크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가 크다,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꼭 경도가 아주 크다고 해서 이 인장 강도가 무조건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인장 강도는 브리넬 경도 곱하기 요거다라고 이렇게 경험식으로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경도 시험기 종류는 뒤에 가서 또 하겠지만 브리넬, 로크웰, 비커스, 쇼 경도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인성은 충격 에너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저항력이 크기다. 인성이 크다라는 말은 충격에 잘 견딘다라는 말이에요. 끈기가 있고 질긴 성질로 연신율이 큰 재료가 충격 저항도 크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인성과 치성은 반대되는 말이에요. 인성에 반대되는 성질로 잘 부서지거나 잘 깨지는 성질이다. 논을 가는 쟁기 같은 거 보면 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대부분 주철이었어요. 주철 같은 경우에는 충격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성이 큰 거죠. 인성은 작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건 충격에 약해가지고 땅에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쟁기 개념인데 쟁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피로는 재료 성질 중에서 저희 사람들도 피곤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중을 반복적으로 받을 때 피로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피로 파괴라 한다. 기본 성질들이니까 정리하고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게요. 여섯 번째인데요. 크리프 한도. 고온에서 재료에 일정한 하중을 가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크리프라 하는데, 엿가락을 여러분들 상온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개념이 크리프예요. 그래서 보통 보일러 설계할 때 이 크리프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요. 연성은 소성 변형을 일으키게 하여 직선 방향으로 늘릴 수 있는 성질이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러한 봉을 어째요? 이렇게 늘리면 길이 방향으로 소성 변형은 아예 늘어나 가지고 어째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릴 수 있는 성질을 뭐라 한다? 연성이라 한다. 전성은 뭐겠어요? 저희 비 오는 날 전 부쳐 먹잖아요. 그래서 얇은 판으로 넓게 펼 수 있는 성질을 뭐라고 그래요? 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성이 가장 좋은 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토바이 그 기름통 좋은 오토바이들 이게 막 금으로 금박으로 튜닝 하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바로 전성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가단성은 재료 단련하기 쉬운 성질로 단조, 아변, 인발 등에 의해서 변형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단성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철 자체로 생산된 철 강궤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단성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조성은 틀에다가 쇳물을 부어가지고 여러분들 물체를 만드는 개념이 주조잖아요. 그래서 금속의 주조 가공 시 작업이 쉽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성질을 주조성이라 한다. 당연하겠잖아요. 쇳물이 점도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어째요?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수축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성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조성이 이 합금 또는 이 금속에서 주조성은 어쩌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겠죠. 그 다음에 연신율은 재료의 인장을 가하면 늘어나는데 원래 길이와 늘어난 길이 위. 입시율로는 뭐예요? L분의 람다의 개념이잖아요. 그게 연신율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잔류응력. 소재가 변형된 후 외력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소재에 남아있는 응력을 잔류응력이라 하는데, 이러한 두 부재가 있으면 이 두 부재를 갖다가 이렇게 용접을 가했다라면 실제 이 용접 부분이 파괴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파괴될 때는 어디가 파괴되냐면요, 여기도 일정 부분 녹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원래 쇠하고 용접 부위하고 이렇게 어째요? 접합하는 부위 있죠? 이 부분에 잔류 응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 용접된 부분의 값은요 더 강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인장시켰을 때 쇠로 있을 때보다 여기가 더 강해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고 이 부분이 파괴가 되는데 여기에 잔류 응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용접부하고 쇠 부분이 이제 단락이 안에를 잘라보면 단락이 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에.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어째요? 잡아다니는 내부에서 잡아다니는 응력처럼 그 응력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잔류 응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잔류 응력이 있으면 재료가 쉽게 파괴되겠죠.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탄성은 다 알고 있잖아요. 외력을 제거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탄성이라 하고, 소성은 어째요? 탄성에 반대되는 말이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 변형된 자체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항복점은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탄성 한도를 넘어 소성 변형이 시작하는 지점을
항복점이다. 재료를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용어들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고요. 물리적 성질은 비중은 뭔지 잘 알잖아요. 똑같은 이런 물에 대해서 얼마나 무겁냐 요 개념이 뭐였어요? 비중이었는데 비중 5 이하를 경금속이라고 하고 비중 5 이상을 중금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가벼운 게 마그네슘이에요. 리튬은 보통 요게 뭐예요? 전지에 많이 사용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용융점이다. 금속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를 용융점이라는데 이 용융점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뭐냐면 텅스텐이에요. 그 다음에 은고점은 뭐겠어요? 용융금속을 냉각할 때 고체화하는 은고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를 뭐라 한다? 은고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이 가장 낮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뭐 열전도도, 열팽창계수, 비저항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화학적 성질, 제작상 성질들은 읽어서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고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두 번째, 금속의 구조와 변형인데요. 금속의 응고시 결정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금속 응고시 조직의 변화인데요. 용융 금속이 응고하면 용기 벽 쪽에서부터 이렇게 용기가 있다라면 쇳물을 녹였다가 어째요? 온도가 내려가서 식기 시작하면 응고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해가 이렇게 제일 먼저 응고되기 시작하겠죠.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7층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핵이 생성되어 미세한 수지 상정들이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주상정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내부에 있어서 알갱이 모양으로 성장한 결정립의 형태를 입상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응고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입상정이 더 발달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금속의 결정 구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금속은 수많은 결정립들이 무질서한 이러한 형태로 집합되어 있는 다결정체예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작은 입자의 모임으로 되어 있고 이 작은 입자를 결정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입자 하나하나를 결정립이라고 하는 거고 결정립과 결정립의 경계를 갖다가 결정립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결정립 안에는 결정격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정격자로 돼 있는데 결정격자가 바로 뭐냐면 채심입방격자, 면심입방격자, 조밀육방격자 이 격자들은 시험에 잘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 원자수들은 시험에 다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채심 입방격자는 정육면체 모양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자수는 어떻게 하냐면 구의 모양이 원자예요. 그래서 이 원자가 하나 있을 거고 위에 4개를 합하면 반절의 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위에 4개, 아래 4개 하면 어째요? 전체 구가 또 1개 구성이 돼서 2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면심 입방격자는 좌우측에 2개 합하면 1개, 앞 뒤에 합하면 2개, 위아래 합하면 3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에 4개를 합하면 또 반구가 될 거고 아래에 4개 하면 반구가 돼서 1개가 되면 총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자수들을 시험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채심 입방격자하고 면심 입방격자를 보시면 충전율이 차이가 있잖아요. 요게 보면 안에 격자 구조 안에 어째요? 밀도가 더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보시면 그래서 충전율이 74%예요. 그래서 채심 입방격자에서 면심 입방격자로 변한다든가 면심 입방격자에서 채심 입방격자로 바뀌면 최적이 변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조밀 육방격자의 원자수는 3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요게 3분의 1, 이쪽이 3분의 2, 3분의 3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총 6개의 3분의 1인 원자수 2개를 원자수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최심 입방 격자는 알파철이 이게 페라이트예요. 뒤에 가면 이게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철에서 이 알파철 페라이트 해가지고 FC 선도에서 그 격자들은 어떤 구조를 갖는다? 최심 입방 격자를 갖는다라는 거죠. 요거는 감마철인데요. 오스테나이트입니다. 그래서 감마철 뒤에 가면 요것들이 다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마철은 뭐다? 구조가 면심 입방 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연성은 좋으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째 뭐 열처리를 한다든가 합금 원소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취해 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변화들을 이 재료에서 배울 거고요. 조밀 육방격자는 강도가 취약하다. 이건 경도는 높거든요. 눌렀을 때 이게 조밀에 있기 때문에 경도는 높은데 강도가 취약하다라는 말은 격자하고 격자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잡아다니면 요게 쉽게 떨어져 버린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전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조밀 육방격자는. 그 다음에 최심 육방격자는 용점이 비교적 높고 전연성이 떨어지나 강도가 크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성질도 이해하시면 뒤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